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볼까요? 네, 이제 연말이 이제 다 되면서 요즘 송년회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송년회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 되게 이제 술입니다. 그렇죠. 술자리에 되게 많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음주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네, 연말이 되면 뭐 과음하고 숙취로 고생한 분들이 정말 네. 많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숙취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되게 불편한 증상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대개는 뭐 토할 것 같다라던가 어지럽다라던가 또 뭐 얼굴이 붉어진다던가 뭐 두통이 있다던가 이런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술을 마신 이후에 생긴 불편한 증상이 이제 그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도 하루 이상 계속 그런 술 취한 것 같은 증상이 오래 가는 경우를 숙취라고도 하는데요. 예. 이제 술의 주된 성분은 알코올이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위장관에서 흡수가 된 후에는 간에서 분해가 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포함한 각종 대사 물질이 생깁니다. 되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숙취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각종 대사 과정에서 다른 물질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술에 함유된 향신료라던가 첨가제 그리고 발효 과정에 생기는 다른 물질들에 의해서도 이런 증상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중에 숙취 해소를 위한 음료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음료의 대부분이 이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빨리 분해시키거나 하는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 이제 숙취 뭐 해소제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을 거쳐서 이제 개발된 것이긴 하지만 사실 말씀드린 대로 숙취의 원인이 상당히 다양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또 반응이 이런 음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음료를 마시게 되면 대개는 내가 이거 마셨으니까 이제 술 덜 취할 거야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과음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좀 주의를 하셔서 본인이 양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그 숙취 해소 음료가 좋다고 한들 과음을 이겨낼 수는 없겠죠. 그럼요. 예. 한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술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나는 막걸리 먹으면은 그 다음날 죽겠더라고 아니면은 나는 뭐 네, 네. 와인이 잘 받아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또 섞어 먹으면 힘들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네, 네. 이 숙취가 심한 술이 따로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요인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양을 마셨는데 괜찮고 어떤 사람은 금방 취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개인의 요인 이외에도 이제 술의 종류가 또 중요한데 술 같은 경우는 함유된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다양하죠. 어떤 것은 알코올 농도가 높고 어떤 것은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양과 농도가 중요하고요.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술을 많이 섞어서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폭탄주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여러 도수의 술을 한꺼번에 섞다 보니까 원래는 하나만 먹으면 별로 높지 않은 도수였는데 높은 것과 섞으니까 실제보다 높아지는 이제 평균적으로 도수가 높아져서 알코올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빨리 올라가서 이게 간에서 이걸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넘어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빨리 취하고 독성도 조금 오래가는 그러니까 커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가 되게 이제 탄산 같은 것도 많이 섞어서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같은 거 섞어서 드시면 거기 이제 거품이 나죠. 기포 같은 게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런 기포로 인해서 훨씬 더 알코올이 흡수가 더 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섞어 마시면 훨씬 더 숙취 증상이 심할 수가 있고요. 대개는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도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개는 술자리를 할 때 식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앉자마자 식사 안 하고 바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빨리 취하는 지름길이고요. 가능하면은 앉자마자 가볍게 식사를 요깃거리 하시고 난 다음에 술을 드시는 게 훨씬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먹은 안주에 함유된 성분이라던가 첨가된 조미료 같은 것들도 숙취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조미료 같은 거 드시면 두통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게 숙취 증상을 조금 더 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술을 마실 당시에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신체적인 상태, 뭐 감기가 걸렸다던가 과로를 했다던가 그 전날 잠을 전혀 못 잤다든가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심리적인 상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엄청 야단을 맞고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날 회식을 갔다 그러면은 조금만 마셔도 취할 수 있고요. 상당히 어려운 분이랑 같이 술자리를 한다 그러면
딴 때보다는 훨씬 덜 취하거나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도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런 거는 뭐 빨리 취한다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힘들죠. 그리고 요즘 이제 인기 있는 술들이 과일 성분을 섞은 술들이 네, 그런 네. 소주들 인기가 많은데요.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숙취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뭐 다른 술을 섞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낫겠죠. 알코올과 알코올을 섞는 게 아니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과일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섞다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이외에도 이제 당분이 들어가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분이 섭취가 돼서 아무래도 열량 섭취가 좀 더 많아질 수 있고요. 네. 이게 쓴맛을 가려주기 때문에 달달하다 보니까 쓴 것을 못 느껴서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그 과일 주스, 과일 소주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안주 같은 거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 합쳐지면은 상당한 열량을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는 걸 피할 수가 없게 되고요. 다들 이제 술 많이 드시는 것이 간에 안 좋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치아 건강에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술을 마실 때 안주를 드시는데 예. 오징어라던가 땅콩이나 이렇게 아. 딱딱한 견과류 같은 것들도 많이 드시다 보니까 그게 치아에 금이 가게 한다거나 이런 손상을 어허.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제 뭐 과일 소주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그런 술에 들어있는 원래 들어있는 당분이 있고 그런데 또 과일 소주나 이런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치아를 더 이렇게 썩게 만든다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술을 엄청 많이 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위 필름이 끊어졌다 그러는데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서 양치질 다 하고 주무시는 분은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구강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과일 소주가 이 흔히 말하는 술배를 더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네, 사실 뭐 많이 취하면은 과음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예.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어서 대개는 우리가 표준잔이라는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잔이라는 것은 대개는 알코올 양을 가지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알코올 14g 정도를 한 표준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대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이건 대개는 한 5% 정도 되는 맥주에 이제 한 캔. 그리고 소주는 예. 4분의 1병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14표준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하는데요. 예. 되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러면 하루에 2표준잔씩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마시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 이제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면 간이 이 알코올을 대사시키고 분해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간을 쉬게 하는 시간을 한 2, 3일 정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 번에 소주 반병, 많아야 한 병을 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아. 특히 여성은 알코올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남자분들보다 되게 권장량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표준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개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그리고 한 번에 많아야 소주 한 병은 넘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습니다. 표준잔이 생각보다 양이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대개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한국 분들이 술을 많이 드시거든요. 외국 사람에 비해서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이 정도로 줄여 드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먹을 거면 술 안 먹는 게 낫겠다고.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혹시 같이 먹으면 술이 더 이제 잘 깨는 안주라던가 혹시 술 네. 마신 이후에 조금 더 빨리 깨는 그런 방법, 비법이 있을까요? 네, 대개는 알코올이 들어와서 몸에서 대사가 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더 빨리 당기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술이 더 빨리 깨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마신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알코올의 도수가 높을수록 그 영향이 오래 가니까 그 양과 내용을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술을 마실 때 이제 가장 유의해야 되는 것은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되게 우리가 술을 마시고 나면 이뇨작용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소변을 자주 보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거나 또 안주 중에도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알코올 농도도 좀 더 줄여주기 때문에 분해도 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제 술을 깨기 위해서 술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 새벽에 사우나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술이 땀으로 나와서 빨리 이제
깰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사우나에 가서 수분을 더 많이 뺏기게 되면 탈수가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술을 많이 드신 상태에서 사우나 가셔서 주무시다가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알코올이 대사되면서 당분이나 비타민, 미네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술을 마신 다음 날에는 반드시 아침 식사 챙겨서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수분 충분히 섭취하는 게 그 다음 날 덜 피곤한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역설적인 것 같긴 한데 건강하게 술 마시는 법이라고 할까요? 네네. 아니면 뭐 덜 고생하는 법 짧게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제 술을 본인이 그 양, 빈도를 조절하는 게 좋고요. 예. 되게 이제 약속 잡으실 때 한 2, 3일 정도 간격을 두고 잡으시는 게 좋겠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에서는 술이 사실 몸에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술을 억지로 권하지 않는 것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2월 회식과 모임이 참 많은 시기인데 적어도 2, 3일 간격을 두고 술 약속을 네네. 잡는 게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가정의학과 박경희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